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과 담낭 청소에 대해서 아까 어떤 분이 간증하셨다 그랬죠? 네, 네, 저도 이 환자분들과 한 네 번을 간 청소를 했어요. 네, 그런데 네 번까지 이 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 이 간은요, 구조와 이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서 그냥 바로 청소하는 걸로 들어갔거든요. 오늘은 우리의 간이 어떻게 생겼으며 무슨 일을 하는지 참으로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간을 주셔서 모든 대사 활동과 모든 신체의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어요. 이 간은 횡격막 아래 그림 보시죠? 우상 네, 위에 쪽에 있어요. 우상 복부, 흉곽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은 이제 이 두 개로 우엽과 좌엽. 그런데 오른쪽 우엽이 더 커요. 그리고 섬유성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혈관 구조에 따라서 8개의 독립적 구역으로 세분화되어 이 간은 부분적으로 절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옛날에는 이 간이 망가지면 전혀 치료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사고가 나고 간이 망가지고 병이 들어서 간이 망가졌을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이 건강식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때 다시 회복되는 기관이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와 온갖 튀김이나 이런 걸로 망가진 간을 이제 다시 마음 먹고 정상으로 고치고자 할 때,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 간은 이 간 소엽이라는 이 기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심 정맥을 주변으로 이 간 세포들이 배열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잘 볼 수가 없지만 그 안에 세포들을. 그 다음에 이 혈관 시스템은 이 심장에서 바로 간 동맥으로 이제 혈액을 끌고 올 때 이 산소 공급의 4분의 산소 공급을 시켜주는데요. 혈액의 4분의 1을 핸들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시면 간 문맥이 있어요. 간 문맥은 온갖 우리 몸에서 이제 흡수된 그런 영양소와 풍부한 혈액을 이제 간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혈액의 4분의 3을 감당하는 것이 간 문맥입니다. 그리고 간 정맥을 통해서 이제 하대 정맥으로 이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이 구성 세포를 보면 이 헤파토사이트, 간 세포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이제 쿠퍼 세포라고 이 해독 작용을 하고 또 해독 작용을 하면서 면역 조절까지 하는 이 쿠퍼 세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우리가 음식을 흡수했을 때 또 다 처리하고 나서 저장하는 간 성상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간의 주요 기능을 보면요. 이제 영양소 대사 기능을 해요. 이 대사라는 거는 이제 장에서 흡수된 음식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등을 적절히 이렇게 분해하고 해서 체내의 여러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또한 각 조직에서 영양소로 이용하고 남은 이 찌꺼기, 노폐물들을 모아서 필요한 것은 재활용하고 필요 없는 것은 대변으로 처리해요. 이러한 과정을 대사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간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는 영양소를 저장 기능하는 작용이에요. 이제 장에서 흡수되고 간 문맥을 통해 전달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 여러 가지 영양소를 보관하는 기능을 하고요. 이제 그 중에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글리세린,
유산 등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뭘로 저장이 되나요? 글리코겐이라는 다당류의 형태로 저장했다가 이제 우리가 막 이제 점심도 못 먹고 막 운동을 하고 막 기진맥진할 때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 소화를 돕는 그러한 일을 해요. 장에서 지방 등의 영양소를 흡수하는 일에 꼭 필요한 물질인 이 담즙산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를 담관을 통해서 장으로 배출을 합니다. 이제 담즙의 주요 성분인 담즙산은 지방과 비타민 등의 소화 흡수를 돕고 또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인체 내에 필요 물질을 합성하는 그러한 작용이 있어요. 인체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하고 배출도 하고요. 거의 모든 단백질이 간에서 이제 합성이 되는데 특히 혈청 단백질의 주축을 이루고 몸의 부종을 막아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알부민이나 혈액 응고인자 같은 것은 온리 이 간에서만 만들어집니다. 또 이 밖에도 콜레스테롤, 이 콜레스테롤은 세포의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동물성으로 섭취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분해되고 합성돼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뇌나 우리의 신경 조직에 많이 활용이 되고 함유되어 있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그리고 인지질. 인지질은 신경 전달이나 효소계의 조절 작용에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인지질을 합성하고 어디에서? 간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로부터 지방을 합성하여 필요할 때 에너지로 쓰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간은 무슨 기관이라 그러죠? 해독 기관이라 그러죠. 그래서 간은 해독과 또 살균 작용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들어온 아주 나쁜 물질들, 화학적인 약물이라든지 술이나 약물, 온갖 찌꺼기, 노폐물,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유해한 물질과 체내에서 생긴 여러 가지 독소를 해독해서 담즙이나 소변을 통해서 배설을 시켜요. 그래서 이 간에 있는 이 쿠퍼셀은 대식세포의 일종으로 대식세포는 이렇게 우리 몸에 균이 들어오면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세포죠. 세균과 바이러스 따위를 포식하여서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은 항체인 감마글로빈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보체라는 컴플리멘트, 도움체라는 효소 모양의 단백질을 생성해서 혈청 속에서 항체의 살균 작용을 같이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간의 이런 기능들을 살펴볼 때 정말 간이 우리 몸에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간이 안 좋을 때 증상들이 있어요. 어떤 증상이 나올까요? 네,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고 이렇게 피로감이 잠시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몇 날 며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의 간이 기능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욕감퇴와 권태감과 또 잦은 짜증이 나게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피부색의 변화. 여러분, 간이 안 좋으면 뭐가 온다 그러죠? 우리 몸이 노랗게 되는 황달 증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간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담즙 색소인 빌리루빈이
이 제거되지 않아서 이 황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황달이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생기냐면 우리의 눈 흰 자위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간이 안 좋으신 분들 보면 이렇게 눈에 흰 동자가 노랗게 변한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얼굴과 또 차례대로 앞가슴, 그다음에 온몸으로까지 당뇨가 심할 때, 이 간이 안 좋을 때 이 피부색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노란색이 아니고 아주 어두운 색이면서 피부의 결과 윤기가 사라지면 아주 간 기능이 아주 극도로 악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화불량. 여러분, 이제 이 간에서 알부민이 아까 생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부민이 생성이 줄어들고 생성이 잘 안 되게 되면, 감소가 되면 오른쪽 배 윗부분이, 왜 어떤 분들이 좀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시로 이렇게 배가 더부룩하고 좀 이렇게 부푼 듯한 느낌이 있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죠. 네. 그래서 이 소화불량 증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화불량 이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설사와 변비까지도 함께 초래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얼굴이 하얗게 변하듯이 이 대변 색깔도 노랗게 변해요. 여기 간이 안 좋을 때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아니고 노랗게 변하죠. 황달로. 그런데 대변은 이제 하얗게 변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뭐가 담즙을 통해서 대변으로 이게 나온다 그랬죠? 빌리루빈이. 네, 담즙을 통해서 대변으로 배설되지 않고 혈액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얀색을 띠는 거예요. 우리가 대변이 하얀색이 된다 할 때는 아, 내가 간이 안 좋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혈중에 빌리루빈이 소변으로 나올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을 띨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증상들도 있어요. 지금 얘기하지 않은 여기에도 속해 있지만 갑자기 눈이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 오후만 되면 막 눈이 이렇게 막 눈이 뜨기가 싫고 이렇게 개슴츠레지고 막 눈이 피로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력이 저하되겠죠. 아까 봤죠? 복부 팽만, 복통, 위통, 또 이 구토, 오심구토, 그 다음에 또 잦은 방귀, 아까 황달 갈색 소변은 얘기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의 모든 면역이 떨어지고 모든 기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력이 저하되겠죠. 그리고 또 부종이 생겨요. 복수가 차요. 또 우리가 먹는 영양분들이 제대로 해독이 안 되고 제대로 세포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체중이 떨어져요. 그리고 피부가 가려워요. 이게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식욕부진. 그리고 또 이 성기능 장애가 옵니다. 이 남자분들 또 발기불능 장애가 오는 것도 다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혈관이 확장되지 않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변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막 힘들게 일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걸음 걷는데도 막 이렇게 식은땀이 난다 그러죠? 이 비정상적인 땀이 날 때도 여러분들 간이 안 좋은 증상인 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때요? 이 소변이 감소가 돼요. 여러 가지 기능 부작용으로 인해서 심부전증이 오기 때문에 이 소변이 또 감소가 되고 또 멍이 잘 들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간이 비대해지고 간경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 수치를 낮추는 법을 뭐를 해야 될까요? 네. 여기에 보듯이 운동, 이렇게 땀이 날 정도로 하루에 3번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기 근력 운동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근력 운동을 한 다음에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병행을 해주시면 뭐가 좋냐면 이제 근력 운동은 어, 간에 쌓인 지방을 연소시켜 주고요. 이제 유산소 운동은 이제 지방을 연소시켜 줘요. 그리고 근력 운동은 이 독소를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해 줍니다. 그런데 너무 운동을 과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생성된 이 피로 아주 피로 물질과 노폐물이 간에서 분해되어 다시 간 수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의 정상적인 GOT, GPT 간 수치는 얼마 정도일까요? 네, 여기 보면 40이 넘으면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GPT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간 수치 낮추는 법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식이요법과 금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어때요? 간이 안 좋죠. 그래서 알코올 섭취가 간 질환의 이 원인일 경우에는 뭘 해야 될까요? 금주를 해야 되겠죠. 금주뿐만 아니라 이제 식이요법도 병행해서 같이 해 주셔야겠어요. 그리고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겨요. 우리가 많은 설탕과 이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을 때는 이게 지방으로 변환이 되어서 이 지방간이 축적이 되거든요. 그럴 때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해주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식이요법을 하는데요. 특별히 녹색 잎채소와 이 물을 충분히 마셔주셔야 돼요. 이 녹색 잎채소는 이 항산화제,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 몸을 다시 재생시켜주죠. 그리고 또 우리가 몸을 독소를 여러분들 어때요? 빨래를 할 때 우리가 물로 이 때를 헹궈야 되는데 물이 부족하면 때가 잘 빠지지 않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해 주셔야만이 우리 몸의 독소들을 빨리빨리 배설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지근한 물 2컵, 한 500cc 정도를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마셔주시면 밤 동안에 우리 몸에 쌓였던 그 찐덕한 피의 농도를 묽게 해주면서 우리 몸의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2컵, 그리고 레몬물을 또 따뜻한 물에 타셔서 또 그 물만 잡수시기 뭐 하시면 올게닉 꿀, 로우 허니를 조금 타셔서 잡수시면 우리 몸에 이 해독 그 치료로 굉장히 좋습니다. 저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뭐 지금도 그렇게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농사를 하는데 저 친구는 왜 이렇게 피부가 좋지? 하고 이렇게 쾌수점 마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침이면 사실 저는 레몬을 한 3개, 어떤 데 4개도 짜서 저는 물에 타지도 않고 바로 먹어요. 어떻게 먹냐면 그걸 물에 타니까요. 이거는 빨대로 먹어도 이 당분이 희석이 되니까 너무 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을 한 반 컵 정도 또 이렇게 물을 적당히 마신 다음에 이 빨대로 저기 속에다 넣고 그거를 먹으니까요. 그렇게 쉬지도 않으면서 단맛이 희석되지 않아서 저는, 저는 위가 아직도 튼튼해서인지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레몬을 꼭 섭취를 하고 제가 또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당근과 또 비트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키우는
케일이라든지 아니면 미나리 또 아니면 또 별꽃 같은 그러한 약초들을 섞어서 갈아서 저는 아침마다 제가 먹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또 손님들이 많이 오거나 막 일이 바빠서 이렇게 짜놓은 야채집이 저는 냉동을 해놓거든요. 없을 때는 이렇게 일주, 이주, 어떤 때는 금방 그걸 못 짜먹고 지나갈 때는요, 제가 눈이 막 개슴츠레하고 막 따끔따끔하고 아침에 딱 눈을 뜨면요, 이 눈에서 눈물이 좌르르 흘러요, 할머니처럼. 그런데 제가 이제 야채즙을 하루 이틀 또 레몬 이렇게 먹잖아요. 어머, 그러면 언제 눈이 나빴냐는 듯이 아주 이렇게 굉장히 클리어해지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매일 아침 우리가 매일 먹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듯이 우리의 몸도 정말 매일 한 번 많이 먹었다 그래서 그게 뭐 한 달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섭취를 해 주어야 우리 몸이 유지가 되는 것을 저는 제 몸으로 실제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정상인 간은 어때요? 이렇게 볼고족족하면서 아주 반짝반짝 윤이 나죠. 그런데 지방간이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지방이 쌓여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간이 많이 쌓여서 간 경변이 되니까 간이 딱딱하게 지금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심화가 됐을 경우에는 어때요? 간 경화가 되고요. 이게 또 도를 넘치면 우리 몸에 간암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음식이 우리의 간을 망가뜨릴까요? 제일 첫 번째로 나쁜 거는 튀김 음식입니다. 왜일까요? 이 튀김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간에 염증을 유발하죠. 그런데 이 간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거 한 번만 먹어도 이 간 수치가 그냥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간 수치의 GOT, GPT가 얼마라고요? 40이 정상, 40 밑으로가 정상인데 40이 넘으면 이게 오버립니다. 그리고 이 튀김은 이 튀길 때 이 과산화 발생이 일어나고 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되기 때문에 모든 병이 유발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맛 좋고 입에 맛있는 모든 사람들이 튀김 음식 너무 좋아하죠. 맛있죠. 우리가 잔치 때가 되면 빠짐없는 게 튀김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튀김 음식은 먹는 즉시 여러분들은 느낄 줄 모르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염증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특별히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튀김 음식은 절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식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이 간에 굉장히 나쁘다고 그랬죠. 그래서 치명적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식초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식초는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당이 이렇게 발효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로 변해요. 그리고 이제 그 술이 당분의 효모와 이 술에 있는 당분이 효모와 결합해서 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술을 오래 놔두면 이제 초상균에 의해서 발효된 상태가 바로 식초예요. 그러면 여러분 식초는 술보다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기전을 보면 식초는 술보다도 더 치명타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식초를 음식에 우리가 묻히고 뭐 저기 미역, 식초 이렇게 미역 같은 거 무쳐 먹고 할 때 고추장과 식초, 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묻히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우리의 일생 동안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간이 손상이 되고 모든 세포의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우리 몸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DNA의 이 밸런스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식초 드셔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뭐 얼굴을 좋게 하고 뭐를 하고 뭐 우리 몸 안에 뭐 이 살균 작용도 하기 위해서 식초에다 뭐를 타면 참 좋다는 그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식초는 그래서 저는 식초 대신에 레몬으로 이렇게 샐러드도 하고 또 무치기도 하고 저는 또 김치를 담을 때도 도마도 캐닝하고 또 레몬하고 또 알룰로스나 또 멍크푸릇이나 또 꿀을 하고 이렇게 마늘 뭐 생강 또 그런 것들을 넣어서 저는 김치를 담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뭘까요? 음료수. 음료수 안에는 액상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설탕, 이 각종 화학물질. 우리가, 아니, 천연으로, 올게닉으로 키워서 먹어도 우리가 또 너무 과잉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또 지방이 또 지방간을 만들기도 하는데 일부러 이런 액상 과당이나 설탕이나 각종 화학 물질이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간이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큰 부담이 가겠죠. 그리고 이러한 탄수화물, 이러한 과당, 설탕 이런 것들은 지방을 다시 형성함으로써 또 지방간을 형성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무조건 어, 간이 안 좋으신 분, 간이 안 좋으신 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잡수시면 안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설탕. 이 설탕은 이제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이 포도당과 가당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 포도당은 위에서 소화가 돼요. 그런데 이 과당은 설탕에서 나온 과당은 이 간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에 부담이 갑니다. 이 술을 에탄올을 처리할 때와 비슷한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간에서 해독을 무지무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탕은 드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육. 우리가 가공육이 아니라 그냥 동물성 식품, 또 지금 바다의 물이 오염이 된 온갖 생선들, 또 그런 뭐 계란, 달걀 이런 것들도 안 좋다고 하는데 이 가공육 어떻겠습니까? 가공육을 하기 위해서는 또 방부제를 넣고 또 색깔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 착색제도 넣고 얼마나 여러분들 착색제가 안 좋습니까? 이 착색제가요, 한 569가지가 있다 그래요. 이러한 성분이 우리 간에 얼마나 안 좋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동물성 지방의 함량이 무지무지 높고 또 이 동물성 지방은 어때요? 담즙을 과하게 분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육 섭취는 절대로 안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섯 번째, 영양제 및 화학약물입니다. 영양제가 뭐 어때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화학적이든 이 식물성이든 천연 약물이든 이렇게 특정 부분만 추출한 이 영양 보조제나 기타 약물들은 간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올게닉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러한 온갖 뭐 오트, 현미, 뭐 콩 종류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잘 소화될 수 있게 요리를 하셔서 잡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뭘로 만들어진다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you are what you eat.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건강한 식물과 그런 것들로 음식을 만들어 드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 약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약물이 아니라 음식이고 약초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묵이에요. 어묵은 밀가루와 생선살과 지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어때요? 또 기름에다가 팔팔 튀겨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트랜스 지방, 또 온갖 그런 나쁜 거, 또 하얀 밀가루, 또 요즘에는 이 하얀 GM으로 만든 하얀 밀가루는 글루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피자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래서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 생선도 지금 그 원전이 터져가지고 지금 방사선에 노출이 되고 참 지금은 먹거리가 제한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어묵은 우리의 간을 굉장히 손상시키시니까 될 수 있으면 잡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관과 담낭 청소를 하는 이제 청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들은 강의 내용처럼 우리가 정석으로 살아왔으면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부절제하고 잠도 늦게 자고 먹는 것도 우리 입맛에 맞게 먹고 참으로 모든 이러한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간과 담낭이 지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간과 담낭에 지금 이 돌이 가득가득 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과 담낭의 담석을 청소하는 것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왜 이 돌이 생길까요? 우리 몸에 온갖 콜레스테롤, 그런 것들이 또 찌꺼기들, 노폐물들이 다 고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각종 이놀게닉 미네랄들이 이렇게 합성이 돼가지고 이게 돌이 되는 거예요. 자, 간 청소는 6일간 준비 과정을 거쳐서 16시간 내지 20시간의 실제 청소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 이렇게 잠깐 들으니까 어느 분이 이거를 해봤더니 아마 돌도 나오시고 몸이 좀 가벼워졌다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었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저도 같이 간 청소도 하고 저희 집에 3년을 오신 분이 있었는데 제일 첫 해는 제가 이 해독을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는데도 이, 이 수치료, 열치료, 또 마사지를 통해서 또 이분이 또 이 뭐 완전히 풍력도 하고 밖에다가 저희는 이제 소나무 숲도 있으니까 이제 밖에다 텐트도 갖다 놓고 막 풍력도 하고 또 저보고 이 진흙길을 황토길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이 나게 템포라리로 저희 이제 락 가든에다가 돌을 이렇게 싸가지고 황토길을 만들어줬더니 시간만 있으면 거기서 걷는 거예요. 맨발로. 그랬는데도 처음에 1년은 해독을 안 했는데도 이 여기에 있는 뻣뻣한 림프니 뭐든가 탁탁한 것들도 없어지고 여기에 있던 이 럼프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2년은 한 달씩 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해독을 1주, 2주, 3주씩 하는 것도 그냥 가르쳐 주기 위해서 1주씩 해가면서 해독 프로그램을 했더니, 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왔을 때 마지막 3년째 이제 오셨을 때는 이제 여기 겨드랑이에 이게 암이 조금 있었고, 여기 폐에 다른 데 있는 암들은 없어지고, 이 신장에도 암이 있었는데, 이게 인액티브, 전혀 움직이질 않았는데, 이렇게 내추럴로 치료를 하니까 그것도 이 활성화가 돼서 치료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있어서 옷을 제대로 이렇게 입는데 불편했다는 거예요. 어머, 그런데 한 2주 반이 지났나? 이분이, 자기가 팔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서 이제 저희 안식일 교회 갔거든요. 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옷을 제대로 못 입고 팔도 안 올라가는데 팔이 올라간다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거를 진료를 해봤더니 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모든 어느 질병이든 간에 제일 먼저는 우리 몸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이 해독을 해야 되겠다는 거를 절실히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 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담석 제거에 그런데 필요한 준비가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사과 주스 1리터짜리가 6개가 필요해요. 이게 몇 개요? 6개. 그러니까 6,000cc죠. 1리터는 1,000cc니까. 그런데 이 코스코에서 이 판매하는 사과 주스가 있어요. 이게 300cc씩 24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사과산 가루. 암이 있으신 분들은 또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이 암이 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암 환자에게 제가 직접 이 사과 주스를 짰어요. 짜가지고 이 먹였더니 완전히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한 거예요. 암이 당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다 흡수를 했는데 흡수하고 나니까 그 안에서 항산화제, 뭐 폴리페놀, 온갖 그런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 암을 무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도 좋아지는 거를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또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 사과산 가루를 말릭 엑시드라고 그래요.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앱솜 솔트 만약에 또 필요합니다. 앱솜 솔트가 부작용이 있다거나 이제 그러면은 이게 앱솜 솔트예요. 이거는 락사티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강으로 먹는 락사티브 앱솜 솔트입니다. 그다음에 이 황산 설페이트, 마그네슘 설페이트, 황산 마그네슘 또는 마그네슘 사이트레이트, 구연산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이 앱솜 솔트는 4 테이블스푼 60g을 720cc의 물에다가 이제 녹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암이 너무 심하거나 또 이런 분들은 또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40g을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저온 압착된 것 120cc. 자, 그 다음에 신선한 자몽 또 신선한 레몬과 오렌지를 섞은 즙 180cc. 저는 제가 해보니까 자몽이 좋아요. 이 자몽은 특유의 그 향이 있어서 이 올리브유하고 이렇게 섞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구수하면서 맛있는데 오렌지만 섞었더니 좀 니글니글해요. 좀 레몬도 좀 스트롱한데요. 저는 자몽을 선호한대요.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이제 자몽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알러지가 있으시다거나 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럴 때는 이 레몬과 오렌지 섞은 즙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가 사과 주스 1리터를 6일 동안 매일 한 통씩 마셔요. 매일 한 통. 이게 1000cc라고 하면은 요거를 매일 한 통씩 마셔주는데요. 이 사과즙에 들어있는 사과산은 왜 마시냐면 담석을 이렇게 딱딱한 담석을 이렇게 노골노골 부드럽게 만들어둬요. 그래서 담즙관을 쉽게 통과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사과 주스를 먹는 겁니다. 아니면 사과 주스 말고 또 뭐 레몬이나 이 오렌지나 이런 것들을 잡숴 주셔도 되는데요. 사과 주스가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과즙은 이 정화 효과가 아주 뛰어나요. 사과 아침에 하나만 먹어도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걸 먹잖아요. 그런데 좀 민감한 사람들은 며칠간 몸이 붓거나 이 설사를 하기도 해요. 이게 왜? 이 설사의 많은 부분은 실제로 침체된 담즙이에요.
그리고 간과 담낭에 의해서 분비가 됩니다. 이 사과 주스의 발효 효과는 이 담즙관을 아까 담석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담즙관을 넓히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과 원액이 너무 달아서 아우 난 싫어. 그러면 물에 희석하셔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주스는 어떻게 드시냐면 하루 종일 드시는데 이게 1000cc를 한꺼번에 먹으려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식사와 식사 사이에 나눠서 뭐 250cc를 4번을 나누든지 뭐 300cc, 330cc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천천히 마셔주십니다. 그리고 식사 직전이나 식후 한 2시간 동안 마셔주시고요. 이게 주무시기 바로 전 저녁 때는 피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사과 주스를 마신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 사과 주스 1000cc를 마셨으니까 난 물 마실 수가 없어가 아니고 하루에 마시는 6 내지 8컵의 물을 마셔주셔야만 이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을 쫙쫙 빼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어떤 사과 주스가 좋을까요? 유기산 사과 주스가 가장 좋고요. 이 간 청소에 또 사과 농축액에 물을 섞어서 쓸 수도 있고요. 또 사과 사이다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과산 말릭 엑시드, 사과산 가루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과산을 많이 먹으면 어떤 분들은 이게 신맛이 이렇게 좀 입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 이에도 안 좋다 느끼시면은 이 베이킹 소다로 입을 헹궈내고 이게 산이 치아에 손상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이제 사과 주스를 먹는 동안 준비하는 동안에는 차가운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차가운 음식들, 냉면이라든지 또 얼음 넣은 음료수라든지 또 냉콩국수라든지 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음식들은 간을 차갑게 해서 이 청소의 효과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모든 음식들은 이렇게 따뜻하거나 최소한 실온의 온도로 잡숴 주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간이 청소의 주요 절차를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안 좋다 그랬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안 좋아도 잡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간을 청소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동물성 식품이라든지 우유 제품,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치즈라든지 그다음에 튀긴 음식들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삼갈 뿐만 아니라 절대 금지입니다. 그래야지 효과적인 치료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간 청소 중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제 간 청소를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날에는요,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한 10번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갔다 와서 한다든지 하게 되면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고 또 일을 못 하니까 언제가 좋아요? 주말이 가장 좋겠죠. 네, 이렇게 주말에는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리고 몸도 아주 이렇게 잘 쉴 수 있기 때문에 주말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간 청소를 하는 동안에는 될 수 있으면 약과 비타민 또는 이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만 꼭 잡수셔야 된다면 이 잘 살펴가시면서 잡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 청소에 방해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약과 같은 보충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단계 해독을 할 때 맨 처음에 뭘 했습니까? 네. 5단계 해독을 차례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장 청소를 했고, 그 다음에 기생충 청소. 요 차례대로 해 주시면 정말 큰 아주
막대한 그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장 청소를 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간과 담낭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 청소 전과 후에는 이 대장을 꼭 줘야 돼요. 왜냐하면 간 청소 후에도 왜 청소를 해줘야 되냐면 이 간 청소하느라고 이제 온갖 뭐 콜레스테롤, 노폐물들, 담석들이 빠져나오는데 아직도 그러한 것들이 담관이라든지 우리의 장에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우리 몸에 또 안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깨끗이 말끔히 청소해 내기 위해서 대장을 꼭 청소해 주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 이렇게 관장을 해 주셨죠. 아니면 또 구강 관장을 하셔도 되고요. 네. 대장 세척은 간 청소 준비하기 며칠 전, 6일 전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지금 간 청소를 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지금 이 사과 주스를 먹잖아요. 네. 그 전에 해주시면 아주 이상적이고요. 실제 간 청소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불편함, 또 막 이렇게 복부 팽만감, 또 잘 아니면 구역질 같은 게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간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또 간 청소를 해주는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온갖 나쁜 이 기름, 혼합물의 역류나 장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이렇게 위장적으로 밀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또한 신체가 담석을 빨리 제거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대장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 세척은 간 청소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되겠어요. 자, 사과 주스를 마시는 6일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침 혹은 오전에 주스 1리터를 모두 마셔요. 사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이 사과를 이렇게 짜셔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해독작용이 생기겠죠. 그리고 배가 고프면 아침 식사를 시켜요. 사이다 가고요. 두, 치즈, 햄, 달걀, 견과류, 이런 차가운 시리얼 등은 피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생과일이나 과일 주스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어떻게 하냐면 현미밥에 익히거나 찐 채소를 먹고 거기에다가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이나 암염으로 맛을 내면 자연 미네랄을 또 흡수할 수가 있겠죠. 네,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끼마다 이렇게 체인지해가면서 식사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간과 담낭 청소를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할 사항이 있어요. 단백질 음식, 아무리 좋은 계란이나 우유나 또 콩과 또 이런 음식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이 잡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두부라든지 소량의 그런 것들은 잡수셔도 괜찮아요. 이라든지 이제 가공육이라든지 육류, 그다음에 버터, 그다음에 어떠한 오일이라도 잡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걸 잡수시게 되면 간을 청소하는 동안에 이 지방과 합성이 되고 함으로써 이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잡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오후 1시 30분 이후에는 이제 1리터의 사과 주스를 다 마셨죠? 그 이제 점심을 이제 잡수셨죠? 그 이후 1시 30분이나 2시 이후에는 물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담석이
내려가야 할 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담석 배출에 아주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겪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잡수시는 거예요. 자, 실제 이제 간 청소 과정이에요. 이제 6일째 날 하는 일입니다. 네, 오전 중으로 1리터의 사과 주스를 모두 마셔요. 오전 중에 점심 드시기 전에 아침, 점심은 반드시 채식으로 하고 견과류도 먹지 마시고요. 저녁은 금식하시고 오후 1시 30분 이후에는 물 이외에는 금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오후 6시에 앱솜 솔트 60g을 720cc의 생수에 녹여요. 몸무게가 정상 체중 미만이라면 40g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이것을 4번으로 나눠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시에는 첫 번째 180cc를 마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입맛의 쓴맛을 중화하기 위해서 물을 마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마실 때 앱솜솔트 물에다가 레몬즙을 조금 짜서 마시면 훨씬 잡수시기가 수월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잡수신 다음에는 이를 닦거나 베이킹 소다로 입 안을 가글링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실 때 720cc를 한꺼번에 타서 60g을 넣고 이렇게 4등분을 180, 180, 180, 180을 해서 나누어서 2시간마다 이렇게 한 뼘씩 잡수셔도 되고 아니면 매번 2시간마다 물 180cc에 앱솜 솔트 1 테이블 스푼 15g을 넣어서 하셔도 됩니다. 좋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를 닦거나 베이킹 소다로 입안을 가글링 해주시면 좋겠고요. 실제 간 청소 과정을 보겠어요. 이 앱솜 솔트의 주요 작용 하나는 담즙관을 확장해서 이 담석들이 쉽게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앱솜 솔트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좀 먹기가 거북하다. 그럴 때는 구연산 마그네슘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실제 간 청소를 이제 6일째 이제 앱솜 솔트를 먹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도 maybe 자갈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때는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 올리브유하고 자몽이나 레몬하고 오렌지 즙을 먹어야만이 그게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밤중에 언제든 변이를 느낀다면 이제 6시에 먹고 8시에 또 앱솜솔트 물을 먹고 이제 10시에 이제 올리브유하고 자몽을 섞은 거를 이제 먹게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밤에 잘 때 어떤 분은 막 이 배변이 막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가셔서 배변을 누세요. 어떤 분은 그때도 담석이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변기에 빠져나온 작은 담석이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이렇게 채반 있죠. 조그만 거 거기에다가 그 변기에다가 걸쳐놓고 거기에 대변을 보시고 물로 싹 씻으면 찌꺼기는 빠져나가고 이 담석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담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이를 느끼시면 언제든지 화장실 가세요. 참지 마시고. 자, 담석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뭐같이 생겼어요? 그린피 삶아놓은 것 같나요? 이렇게 약간 그 올리브 색깔이면서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딱딱한 거 하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렇게 물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과 주스를 먹어줬기 때문에 이 딱딱한 그러한 돌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이거 왕창 쏟아졌어요. 그 다음에 두세 번 화장실을 가니까 서너 번 갈 때는 이제 조금씩 이게 대변은 안 섞여 나오면서 이것만 나오는데 점점점 양이 줄지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밤이나 이른 아침 시간에는 이 구토증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입니다.
이는 주로 간과 담낭에서 나오는 담석이나 독소의 강하고 갑작스러운 유입에 의해 기름 혼합물이 위장 속으로 다시 밀려 올라가기 때문에 구역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구역질이 멈출 것입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자, 네. 이제 6일째 저녁. 이제 아까 6시에 먹었죠? 그다음에 오후 8시. 이제 두 번째 앱솜 솔트 용액을 180cc를 한 번에 마십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때부터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려요. 그다음에 9시 45분에는 이제 자몽 주스 180cc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20cc를 뚜껑이 있는 유리병에 담은 다음 한 20번 정도를 이렇게 흔들어서 용액을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자몽 주스 180cc에 올리브유 120cc를 섞어가지고 한 2, 30번을 막 흔드세요.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뽀얗게 되면서 이걸요, 마시면 저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잡수실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10시에 이제 이거를 흔들어서 잡수시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 자몽즙 혼합 용액 300cc를 한 번에 이렇게 다 마셔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마신 다음에는 바로 침대의 베개를 가슴보다 높이 하고 20분 동안 한 2, 30분을 누워 계셔요. 왜냐하면 이 먹은 그것들이 역류되는 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20분이 지난 후에 평상시처럼 잠을 자면은 되겠어요. 엎드리면은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7일째 아침이에요. 7일째 아침에 여러분들이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시는 대로 오전 뭐 6시가 됐건 6시 30분이 됐건 아니면 7시가 됐건 일어나시는 대로 따뜻한 물 몇 모금을 마신 다음에 잠시 뒤에 이 세 번째 앱솜 솔트용의 180cc를 마시고 그 다음에는 뭐 눕거나 하시지 마시고 이제 선 자세로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잡수는 그 시간 6시에 잡수셨으면 8시, 6시 30분에 잡수셨으면 8시 30분, 7시에 드셨으면 9시에 이 네 번째 앱솜 솔트용의 180cc를 마셔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마신 후부터는요, 아니면은 그 세 번째 아침부터도 이 한 10번 이상을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려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대변하고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양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체에다 걸리지 않으셨을 경우에 어떤 거 도일까 하고 봤을 때요. 이 담석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이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 찌꺼기들이 이렇게 녹아서 나오는 막 그런 물질들도 있고 우유 찌꺼기 같이 그다음에 이 담석들은 이제 반짝반짝 하면서 약간 모양이 다른 그렇게 저기 담석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간 청소가 끝나는데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나는 간 청소 할 여가가 없어. 그럴 때는요.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석으로 6일 동안 하는 것이 담석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앱솜 솔트도 이 담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 사과 주스뿐만 아니라 그래서 무리 없이 때로는 이렇게 딱딱한 이 석회질이 돌이 된 그러한 것들은 딱딱해요. 그러한 것들이 나올 경우에는 이 담관을 상처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석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나는 바빠. 그냥 나는 그냥
아주 빨리 좀 하루 만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할 수도 있어요. 레몬 한 개를 즙을 내어서 주스를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올리브유 3큰술을 섞어 그 전날 취침 전과 그 다음날 아침 기상 후에 또 레몬 한 개를 짜고 또 올리브유 3큰술을 또 섞어서 잘 흔들어서 마셔주시면 이 담석이 대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몬 주스 대신에 자몽 주스나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이 나오니까 잠깐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 컵에 720cc에 요거를 4티스푼을 넣어도 되고, 네, 안 그러면 1테이블스푼을 이 180cc의 용기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타세요. 네, 이렇게 하나씩 타셔서 요거를 이제 뚜껑을 닫고 이제 요거를 잘 섞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4병을 준비하세요. 요렇게 해서 나눠서 드시고요. 네, 그다음에 하루 만에 하는 간 청소는 제가 여기 레몬즙을 짰어요. 레몬이 큰 거가 있고 작은 거가 있으니까 큰 거 1개 정도로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요 올리브유를 이 3큰술을 넣는 거예요. 요 3큰술을 넣고 요거를 한 20 내지 30번을 흔드세요. 오케이? 요거는 네, 이제 하루 만에 하는 거고, 아까는 요거 자몽이 있죠? 자몽 180cc에 제가 여기 올리브유 120cc를 여기 준비해 왔어요. 요거를 넣어가지고, 요거를 그냥 드시면 안 돼요. 2, 30번을 흔들면요, 이게 뽀얗게 우유처럼 이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맛이 있어요. 저는 자몽을 선호합니다. 근데 자몽을 못 드시는 분은, 그러니까 오렌지하고 레몬을 할 땐 2개를 합쳐서 즙을 만드신 것에다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 그럼 강사님, 자몽은 자몽 주스 만들어 놓은 거 쓰시나요? 아니면 바로 집에서 짠 거를 하시나요? 만들어 놓은 거 쓰셔도 되는데, 될 수 네, 있으면 저는 다 음, 집에서 짭니다. 네, 그러면, 그 네, 코스코에서 파는 자몽 주스 괜찮죠? 네, 자몽 주스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네, 아무래도 거기에는 방부제라든가 또 좀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괜찮고, 그 사과 주스도 그 코스코에서, 왜냐면 많은 분들이 뭐 짜고 또 이렇게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네, 코스코에서 파는 그 100%그 사과 주스, 그거를 하루에 음, 그 300cc 3개씩만 잡숴 주셔도 됩니다. 네, 10시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네, 여러분이 한 5시에 네, 잡수셨다 그러면 그걸 네, 기준으로 2시간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만약에 또 네, 새벽같이 일어나시는 분이다. 그러면 네, 4시에 일찍 이거 앱섬 솔트물 잡숫고 또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더 일찍 하셔도 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 그 질문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10시까지 기다리려면 좀 오래 걸릴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왔을 때는 9시 정도에 제가 먹입니다. 네, 한 5시, 그러니까 5시, 7시, 그다음에 9시. 네. 그런데요, 정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제가 경험담을 좀 얘기해도 됩니까? 저희 집에 이제 이 폐가 어릴 때 폐결핵을 앓고 너무너무 이 결핵약도 많이 잡수시고 정말 이렇게 뭘 할 수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힘드신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모든 걸 다 수발해 줘야 되고 하는 분인데 또 제가 이제 이 해독을 하고 이렇게 해드렸더니 간 청소를 하는데요. 이 담석이 바가지로 쏟아지는 거예요. 와, 야, 그런데 이분이 그걸 하고 나니까, 어머, 조금 아무래도 이게 노폐물이 빠지고 해독이 되니까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 3주 지나서 나 또 할래.
그리고 또 하는데요. 또 바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응, 어머,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집에 있는 동안에 마지막에, 야 청소를 하는데요. 이제 너무 잘 아니까, 이제 이 채를 응. 안 받고 바로 변기에다 했어요. 어머, 그런데 변기 그 위에 물을 표면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와, 그때는 이제 담석이 중간중간 있고, 이제 막 이렇게 치즈 덩어리 같이 막 콜레스테롤 막 그런 지방 덩어리들이 분해해서 나온 것들이 있죠. 막 네. 그런 뽀얀 그런 것들이 그냥 변기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분이 굉장히 이 편해지는 거를 느끼셨는데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이제 그때 마침 남편이 한국을 가셨나 봐요. 하루는 전화가 오신 거예요. 자기가 응. 이 간 청소를 했는데 어머, 자기가 이제 화장실도 갈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머, 너무 기력이 쇠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는 전화가 왔어요. 저희 보고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딘데? 저기 2시간이 걸려요. 우리 집에서 어, 거리가. 아, 그런데 이제 그때가 저녁 밤이 돼 가는데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아유,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2시간 동안 혹시 무슨 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렇지. 우리가 안 가서 또 그분이 삐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남편이 아니다. 전화를 해서 911을 병원에, 부르라고 해라.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면 물에다가 소금을 타서 좀 마시세요. 그랬더니 나 지금 일어날 수도 없어. 걸어갈 수도 없어. 아주 어, 아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911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911을 타고 이제 병원에를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막 쫄깃쫄깃한 거예요. 아이고, 이 집사님이, 이 언니가 우리가 오라는데 안 가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삐져가지고 이제 우리하고 이제 전화도 안 받고 하면 어쩌나 이제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멀쩡해가지고 나 살았어! 나 살았어! 하시면서 가서 병원에 가서 뭐 한 거예요? 닌게루에다가 소금, 0.9% 어, 소금을. 셀라인 소금. 네, 그거 맞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소금을 마셔도 될 뻔했네. 그런데 이제 그걸 마실 수가 없대잖아요. 걸어갈 수가 없고, 움직일 응.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왜일까요? 자기가 그동안에 병원을 가면 의사들, 간호원들이 이걸 콜링을 불러도 1시간, 2시간이 돼도 안 온다는 거예요. 너무 더 심한 환자가 많으니까. 응, 응. 근데 이제 이게 시골 병원인데, 어머, 자기가 그냥 버튼만 누르면 즉각 간호원이 오고, 또 뭐 이렇게 아, 물어볼 거 있으면 즉각 의사가 답변을 해주고, 어머, 자기가 여기 병원에 너무 잘 왔다고, 너무 응. 감사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간 청소를 하신 다음에 너무 체력이 딸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이 뭐 소금이라든지 칼륨 모든 그런 것들이 빠져나갔잖아요. 몸이 약하신 분들은 그렇게 체력이 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물에다가 소금 우리 0.9% 정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시면 여러분들 회복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또 저희 집에 또 이제 그 부인이 올 때마다 이제 같이 오시는 남편이 있는데 한 열흘쯤 있다 가요. 그런데 이제 오시기 전에 이 전립선 수술을 했는데 이게 자꾸 인펙션이 되고 이게 자꾸 헐어가지고 응급실을 몇 번을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여기에 드레싱까지 하고 부인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있는 동안 처음부터 이제 대장 청소하고 약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천연으로
지난번에 그 블랙 월넛, 그다음에 정향, 그다음에 그 향수, 그거를 이제 먹여야 되는데, 이렇게 한 달 정도밖에 안 있다 가는 분들은 제가 젠타졸, 그거를 먹여요. 그냥 기생충 약을 먹여요. 그리고 장 청소 끝나는 날 먹이고, 그다음에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씹어 먹게 해요. 이제 하여튼 그 장청소 약을 먹인 다음에 신장 청소는 이제 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고, 급하니까 그냥 간 청소를 먼저 했어요. 그것도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열흘이니까. 3일 동안 저는 이제 대장 청소를 할 때는 과일식만 3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 관장 한 번을 해도 되지만,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과일식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고, 또 과일식을 하게 되면 또 변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또 관장을 제가 구강관장을 하든 아니면 이 NMR을 하든 제가 이제 관장을 이제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생충약을 먹이고, 그럼 벌써 3일이 지났잖아요. 3, 4일이. 그러면 이제 간 청소를 또 신장은 다음에 한다 할지라도 6일 동안 해야 되는데 7일이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약식으로 4일 그냥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떠나시기 전날 아침에 저희 집에 이제 오시더니 이렇게 혀를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어머. 그런데 그 혀가 새빨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와이프가, 아유, 우리 남편은 아침마다 혀에 백태가 꼈다고. 어머. 그런데 그 대장 청소하고 기생충약 먹고, 그 다음에 이 간 청소를 했더니 이 혀가 완전히 빨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기, 와이프보다도 이 남편께서 여기 오시는 걸 더 좋아하고, 얼마 전에는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요. 거기 혹시 집 내놓고 이사 갈 사람 없냐고, 저기에 이사가 오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까지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는, 저는 제가 사람들이 체력이 아주 쇠 같다고, 강철 같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아침마다 레몬 먹죠, 야채즙 먹죠, 또 밭에서 나는 올게닉 채소 먹죠, 또 온갖 현미밥에 뭐 콩 종류의 견과류 이렇게 먹잖아요. 그렇게 먹으니까 제가 럽설드 디스크 된 이 병도 싹 낫고, 또 저희 남편도,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아침마다 꼭 눈만 뜨면, 의식이 돌아오면 대변을 보러 갔어요. 저는 그거가 최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식을 하면 2번을 화장실을 가는 게 정상이고, 3식을 하실 경우에는 3번을 가시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희 남편은요, 이게 장연동 운동이 잘 안 돼가지고 화장실에만 앉아 있으면 1시간, 1시간 반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화장실에만 앉아 있으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묻는 게 일수였는데, 이렇게 이 간 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는요, 우리 남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요즘 뭘 먹기만 하면 화장실에서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하니까 저희 남편 집안 식구들은 위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선천적으로 좀 지방을 흡수를 못하는지 이 검버섯 같은 게 잘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캐스터 오일하고, 그다음에 알로베라 젤하고, 그다음에 비타민C 시럼하고 섞어가지고 크림을 만들어서 이렇게 듬뿍 막 발라주고 자고 이렇게 했더니, 어머,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간 청소를 한 후에 화장실을 그저 어떤 때는요, 아침에 내가 이제 저희 남편은 저같이 못 먹어요. 그래서 레몬에다가 물을 희석을 해서 거기다가 꿀을 약간씩 넣어서 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야채즙만 먹어도 화장실을 간다는 거예요, 또.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워낙 피부가 너무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이 체험적으로, 아마 저도 레몬과 또 야채즙과 그런 온갖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 피부가 그래도 이렇게 유지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꼭 실험해 보세요.
이 구강 청소를 하든 NMR을 하든 그리고 기생충 약은 여러분들이 이 신장 청소, 간 청소, 혈액 청소 이렇게 할 동안에 계속 꾸준히 그냥 잡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병행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한 10년, 20년은 사람들이 아마 젊어졌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온갖 사소한 그러한 질병들은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사라지는 경험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이게 기기의 프로블럼으로 인해서 저도 너무 속상하고, 네, 다음에는 더 잘하도록 강사님. 해보겠습니다.